안녕하세요. 해외 시선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1997년 마크 랜돌프와 리드 헤이스팅스가 설립한 넷플릭스는 비디오 대여 사업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으며 2017년 7월부터 전 세계 가입자 1억 명을 돌파했고 2018년엔 미국, 유럽에서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한때 CNN에서는 미국 내 인터넷 트래픽의 3분의 1을 넷플릭스가 사용하고 있다는 보도를 했었을 정도로 현재 넷플릭스는 전 세계로부터 엄청난 인기를 끌며 방송산업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중인데요. 이런 넷플릭스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는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시장인데요. 실제로 넷플릭스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700억 원을 한국에 투자했으며 국내 제작자들을 위해 4,800평의 초대형 콘텐츠 스튜디오를 파주와 연천군에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넷플릭스가 한국을 신경 쓰는 이유는 간단한데요. 바로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회원수 2억 명을 돌파했는데 2017년 1억 명을 넘어선 데 이어 3년 만에 2억 명을 돌파하며 깜짝 놀랄 성장세를 기록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CNN 비즈니스 등 미국 외신들은 이러한 넷플릭스의 성장 배경으로 한국 콘텐츠를 꼽으며 한국의 K-드라마가 넷플릭스의 폭풍 성장을 이끌었다고 분석한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 드라마 스위트홈은 공개된 지 첫 4주 동안 전 세계 2,200만 명이 시청했고 한국 최초의 우주 SF 영화인 승리호는 개봉과 함께 당시 2일 만에 전 세계 넷플릭스 영화 순위 상위권에 랭크되기도 하는 등 한국의 콘텐츠들이 세계로 뻗어나가며 작년 기준으로 K 콘텐츠 시청량이 아시아에서는 4배, 유럽에서는 2.5배나 성장하자 넷플릭스가 한국 시장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투자를 늘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 전 세계 흥행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바로 배우 이정재 주연의 오징어 게임입니다. 이 드라마는 스토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스포를 하지 않기 위해 내용에 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오징어 게임은 공개 첫날 넷플릭스 전 세계 드라마 순위 4위를 기록했는데 당시 3위를 기록 중이던 작품이 스페인의 종이의 집이었기 때문에 순위 상승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9월 19일 기억 후 한국 드라마로는 스위트홈 이후 처음으로 넷플릭스 전 세계 드라마 순위 3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며 세계적인 흥행에 한 발 나아갔습니다. 현재 오징어 게임은 한국뿐만 아니라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쿠웨이트, 말레이시아, 필리핀, 사우디,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에서는 시청 순위 1위에 올랐으며 넷플릭스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5위를 차지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해외 시청자들의 평가가 아주 좋다고 하는데요. 해외 커뮤니티의 반응을 보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적이라거나 이 드라마를 꼭 보길 추천한다거나 이 드라마는 정말 스펙타클하고 스토리나 연기 등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반면 국내에서는 내용이 조금 뻔하다는 반응도 있었는데요. 너무 예상한 대로 전개가 흘러갔다거나 조연들의 연기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오징어 게임은 일본 넷플릭스 순위에서도 1위에 오르며 일본에서도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일본의 도박 관련 만화인 카이지와 비슷하다는 비판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해외 네티즌과 일본 네티즌은 어떻게 평가했을지 그들의 자세한 반응 한번 보시겠습니다. 해외 반응. 지금 반 정도를 봤는데 너무 좋다. 나는 배틀로얄이나 이상한 나라 앨리스 같은 작품을 많이 봤지만 오징어 게임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신선해. 에피소드 6이 정말 대단했어. 윤리, 인격, 사람의 심리를 보여주는데 정말 걸작이었다. 끝까지 봤는데 이건 아마 내가 좋아하는 TV 시리즈 탑5 안에 들 것 같아. 그 정도로 좋았어. 나는 원래 뭘 보기 전에 시청률이나 리뷰를 먼저 확인하지만 이번에는 공개되자마자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봤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걸 말해둔다. 할 말이 많지만 나는 이 작품이 대단한 걸작이라고 생각해. 지금 정주행 끝냈는데 나는 완전 흥분한 상태야. 오징어 게임이 이 정도로 퀄리티가 높을 줄 몰랐다. 연기와 OST, 등장인물 모든 게 다 훌륭했어. 거기에 결말이 너무 뻔하지 않아서 좋았다. 모두가 이 드라마를 봐야 해. 넷플릭스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고품질의 드라마를 제공하기를 바란다.
나는 이미 배틀로얄이나 라이어 게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등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는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 그리고 이런 컨셉은 구식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완전 내 예상을 뛰어넘어서 지금 시즌 1 반 정도를 순식간에 정주행했다. 특히 4화는 정말 미쳤어. 보는 내내 정말 놀라웠어. 모든 부분이 다 좋았다. 하지만 정말 심각하게 외국인 배우가 나오는 부분은 너무 이질적이어서 이해하기 힘들었다. 한국 드라마는 다 좋은데 항상 외국인 배우들이 발연기를 하더라고. 동의해. 나는 외국인 배우들이 나오는 장면에서 당황스러움을 느꼈어. 그들의 연기가 형편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대사도 똑같이 형편없었지. 차라리 말을 하지 말고 어둠 속에서 불쾌감만 주는 게 좋았을 거야. 맞아. 그들이 그냥 입을 다물고 있었으면 더 효과가 있었을 거야. 그 백인 배우들이 욕을 할 때마다 움찔했어. 마치 오래된 외국어 강의 영상을 보고 연기하는 것 같았거든. 완전 맘에 든다. 지금까지 내가 본 최고의 한국 드라마였어. 연기가 정말 좋았고 에피소드마다 시간이 길었지만 주인공과 감정적인 교감을 할 수 있어서 더 좋았다. 다만 외국인 배우들의 대화는 좀 어떻게 해봐. 나는 외국인 배우가 없어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빨리 시즌2가 나왔으면 좋겠어. 줄거리가 좋잖아. 이번 시즌은 마치 헝거게임 같았는데 우리는 배후에 어떤 무엇이 있는지 시즌2에서 볼 수 있을 거야. 예고편 봤을 때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이 정도로 재미있을 줄은 몰랐다. 지금까지 작품 중에 최고였어. 나는 일본 영화 제작자인데 일본도 마찬가지야. 아시아 국가에서 서양 배우들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지. 그들 중 99%는 거의 쓰레기야. 그리고 예산의 제약 때문에 별로 성공하지 못한 헐리우드 배우들을 캐스팅해야 해. 안타깝지만 이건 엄연한 사실이다. 나는 이 드라마의 세트 디자인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다. 정말 놀라웠어. 세트 디자인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박수 받을 만하다고 생각해. DP도 좋았는데 넷플릭스가 한 번 더 해냈다. 2021년 넷플릭스는 한국 드라마를 정말 잘 선택하는 것 같아. 한국에서 이런 새로운 컨셉을 만들다니 연기도 훌륭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몰입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보는 것을 망설이는 사람이 있다면 꼭 보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 난 한국어가 유창하진 않은데 자막에 많은 오역이 보이더라. 자막 때문에 짜증난 사람 없니? 나는 한국말을 할 줄 알아. 그런데 배우들이 하는 말과 자막이 다른 게 많더라고. 넷플릭스는 올해 정말 좋은 작품을 많이 내놓은 것 같아. 무브 투 헤븐, DP 아신전 그리고 오징어 게임까지. 모두 전형적인 한국 드라마는 아니었지만 대박이야. 사람들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나 라이어 게임하고 비교하는데 내가 볼 땐 훨씬 깊고 재미있었다. 결국 오징어 게임이 다른 비슷한 장르의 드라마보다 오래 기억될 것 같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쓰레기야. 일본 배우들이 연기를 너무 못하더라. 너무 어색해. 보면서 긴장감도 없었고 처음 20분 보다가 지루해서 꺼버렸다. 일본 작품은 실사보다는 애니메이션을 봐야 된다. 그게 더 만족스러울 거야. 일본 실사화 작품은 너무 과장돼 있더라고. 일본 반응? 정말 일본에서는 이미 낡고 한물간 배틀로얄 장르도 한국이 만들면 이렇게 돼버린다. 기본적인 역량 차이가 너무 심해. 배틀로얄물은 헝거게임도 있고 충분히 해외에서 승부를 걸 수 있는 콘텐츠였는데 한국에 또 당해버리고 말았구나. 카이지 원작으로 시나리오 자체는 한국과 승부를 겨룰 수 있어도 영상의 제작 능력 차이로 이제는 이길 수 없어. 나도 왠지 궁금해서 일단 리스트에 넣어놨다. 이거 다 봤는데 결국 그냥 카이지야. 이런 배틀로얄류는 사실 일본인이 가장 잘하는 분야야. 왜냐면 일본인들은 인간의 역겨움을 잘 알고 있거든. 정말로 요즘 넷플릭스의 톱10은 한류 드라마와 애니메이션뿐이야. 가끔 유명한 영화가 등장하긴 하지만 3일 정도 오면 차트에서 사라져버린다. 역시 문화적으로도 기질적으로 제일 비슷한 게 한국인이야.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고 본다. 만약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인종 중에서 딱 한 사람하고만 룸메이트를 하라고 하면 아마 한국인을 고르는 게 가장 스트레스가 없을 거다. 솔직히 오징어 게임 재밌더라. 이럴 류는 뻔하지만 항상 보게 만드는 그런 미스터리가 있어. 더군다나 지금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일본의 것보다 압도적으로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의 인기가 폭발한 것은 당연한 일이야. 확실히 일본 드라마보다 재미있어. 국가가 돈을 대서 키우고 있으니까 그렇지?
아무리 해도 한류는 볼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아니나 다를까? 또 너희 인터넷 우익들은 카이지 표절을 주장하고 있구나.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의 질과 양이 너무 압도적이다. 다만 오징어 게임은 일본 문화 투성이라서 위화감 없이 볼 수 있었던 작품이었어. 통치 시대에 전해졌던 일본의 어린이놀이 문화가 아직도 뿌리박혀 있는 걸 알게 됐다. 징병제의 어둠을 파헤친 DP도 일본인에게 안성맞춤인 작품이었지. 마지막까지 우울한 전개긴 했지만 한국의 젊은이들을 동정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다. 영상은 확실히 굉장했어. 하지만 이런 배틀로얄류의 스토리는 일본 만화 쪽이 훨씬 대단하다. 마지막 오징어 게임 같은 것도 시시했어. 다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에 나오는 로봇은 무서웠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